이번에는 그 최근에 말이 많은 터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터키의 그 나라의 운세, 그죠? 국운. 외국의 책에는요, 나라의 국운을 갖다가 나라의 사이클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표현이 있어요. 내셔널 사이클. 뭐 정확한 얘기죠. 구분하고. 유명한 경제사학자 킨들버그라는 사람이 그 페르낭 브로델의 그 한테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국내에도 그 사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내셔널 사이클. 저는 이 방면에 사실 제가 제1인자라 생각합니다. 구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터키를 말아먹고 있는 그 핵심이 누구냐면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에. 이 사람이 왜 말아먹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슬람 아시죠? 그죠? 이슬람. 이 이슬람 국가들은요, 참 오늘날 현대 그 경제 체제하고 너무나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슬람에서는 금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죠. 금리가 2%다. 그런 얘기는 그죠? 옛날에 제가 금융 출신이라서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 돈을 어떻게 사고 파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지금 자연스러운데 이런 거죠. 대출 이자가 3%고 이렇게 예금 이자가 수신 이자가 2%면 무슨 얘기냐면 그 은행은 고객의 돈을 2%에 사들이고 사서 운용하죠. 그래서 그죠? 그걸 또 3%에 파는 거죠. 뭐 그런 얘기죠. 자, 1억을 갖다가 내가 자, 지금 대출 금리가 3%라 하면요. 1억을 제가 살 수 있어요. 은행가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냐면 1년에 300만 원의 사용료를 내는 거죠. 3%니까. 그러면 그 돈을 산 거예요. 1년 동안 사용권을 산 거죠. 영원히 내 게 아니고요. 300만 원의 그 사용료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뭐냐? 돈의 가격이다. 프라이스 오브 마니다 그래요. 그죠? 이슬람은 이걸 인정 안 해요. 현대 경제에서요, 금리를 빼면은 경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게. 가령, 그죠?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그죠? 정부가 살려보려고 뭐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를 살려서 소득을 늘리려고, 그죠? 흔히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지준금리가 실제 금리가, 그죠? 은행에서 받으면 한 4%라 합시다. 4%. 이 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죠? 자, 4%의 어떤 기업이 대출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죠? 사람을 쓰고, 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돌리고 해서, 그죠? 돌렸더만은, 100억을 꾸어서, 그죠? 사업을 했는데, 1년에 난 수익이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했더만은, 그 수익률이 4% 미만이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안 꾸으려고 그러겠죠. 즉, 기업은요,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4%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4% 은행이 갖다 줘야죠. 사용료를 내고, 그죠? 그리고 남는 것이 기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 나라의 금리 수준은 금리가 낮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요, 전 세계가 그만큼 불경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뭐 괜찮다 어쩌고 하지만 그죠? 앞으로 금리 올리면은 기업들이 수익을 더 내야지만 대출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쓰겠죠, 그죠? 그래서 양적 완화 이후에 금리를 내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아예 돈을 찍어서 공급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그죠? 터키는 그걸 갖다 세속 국가라 그래요, 세속 국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나라는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세속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그죠? 뭐 천도교든 뭐 이슬람이든 이슬람 몇 명 되지도 않지만요. 아무튼 종교의 자유예요. 그리고 국가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데 종교가 미치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세속 국가인데 그죠?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세속 국가예요. 미국이 개신교를 많이 믿긴 하지만 미국 역시 세속 국가입니다. 이슬람을 믿든 상관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세속 국가라는 뜻입니다. 묘한 건 터키가요. 터키가 헌법 제2조에는 종교에 그죠?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다. 나라에 종교가 없다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터키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슬람 중에서 그죠? 이슬람 국가들이 아프리카 북쪽과 중동에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나라 중에서 세속 국가는 터키밖에 없어요. 그런데 터키도 역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요. 정말 대단해요. 터키가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국교가 없고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슬람의 종교는 터키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헌법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을 집어넣은 사람이 그 터키 건국의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그 케말 아타티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아타티르크. 우리는 옛날에 케말 파샤라고 배웠죠, 그죠? 케말 파샤. 그래서 뭐 파샤, 그죠? 케말 파샤. 케말은 이름이고요. 아타티르크나 파샤는 붙여준 칭호인데, 그죠? 아타티르크란 말은 티르크가 터키입니다. 우린 터키라 그러지만 터키 사람들은 튀르크라 그래. 튀르크. 이렇게 쓰죠. 터크에다가 그죠? 이렇게 붙여서 튀르크라 그래요. 아따는 뭐냐?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터키의 아버지, 터키 공화국의 아버지 케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유럽을 갔다가 복받거든요. 이 사람은요, 1차 대전 때 영국, 프랑스의 그죠? 그 침공에 맞서서 그 터키는 독일 편이었거든요. 프로이센 편이었거든요. 붙어서 이렇게 싸워서 갈리폴리 전투라고 유명한 아주 엄청난 희생자가 난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케말 아타티르크가 승리하면서 유명한 장군이 됐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슬람 그 교리에 따라 살면 금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면 우리가 유지하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즉 근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국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헌법 제2조에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지금 그죠? 이 이슬람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지금 터키 대통령인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요 아타티르크가 한긴 그런 것을 갖다 좀 없애고 건국의 아버지를 불식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하려고 하는 야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죠? 점점 이슬람은 헌법은 아직 안 고쳤지만 올해 대통령 재선됐거든요. 되면서요 15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좀 편법으로 그죠? 장차 지금 헌법도 수정하려고 한다고 이런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이슬람교라는 게 참 굉장히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매력이 있나 봐요. 그죠? 이슬람 사람이 개종하거나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사람이 터키 대다수 민중들이 이슬람을 믿으니까 그죠?
일종의 그걸 갖다 무기로 삼아서 이슬람 민족주의. 그래서 그죠? 서구 세력. 이슬람이 그 터키에서도 금융 자본은 뭐 나쁜 놈들이다. 그죠? 보통 대중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돈 꾸어 쓰죠. 그죠? 어려워지면 은행 갚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은행이라는 데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욕먹기 딱 십상인 것이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도 금융 자본 사악한 놈들이다. 그죠? 터키는 금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은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나름의 편법이 있죠. 뭐, 그 얘기할 시간은 지금 안 되고요. 이슬람 은행들은 묘한 방식으로 금융을 합니다. 일종의 편법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 에르도안이 이슬람 민족주의 등이 없고, 지금 대통령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은 뭐 15년 해먹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 양반이 최근에 터키 통화가 리라거든요. 지금 대폭락을 했어요. 대폭락을 했는데, 이 양반이 금리를 올리면 지지 기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사의를 갖다가 재무장관에 앉혀갖고요. 중앙은행이 금리 못 올리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점점 리라가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최근에 와서, 그죠? 중앙은행한테 그래, 금리 좀 올려봐라. 그래서, 그죠? 금리가 그동안에 8%였는데 최근에, 그죠? 한 방에 17.5%로 올렸습니다. 정책 금리를. 17.5%. 살인적인 금리죠. 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느냐? 지금 터키가요, 인플레가 15%입니다. 이걸 갖다가 5%로 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금리를 미리 올렸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누적된 게 있으니까, 그죠? 한꺼번에 올려서 지금 인플레를 잡겠다고 나선 게 중앙은행인데, 이 중앙은행이 17.5%를 올렸는데, 이거 최근의 일이고요. 지금 터키는 완전히 지금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터키 돈이요, 2008년에요, 달러당 1.18리라였거든요. 1달러 살려면 1.18리라를 줬으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 촬영한 이날, 그죠? 보니까 장중에 7리라까지 올라왔어요. 7리라까지. 뭐 6배 이상이죠. 그죠? 10년 사이에, 특히 최근에 2016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죠? 터키의 우린 군부 쿠데타 나쁜 걸로 알지만, 군부라는 게요, 좀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의 그 어떤 선진 세력이 그 역할도 합니다. 터키에, 그죠? 특히 이렇게 많이 배운 장교들이 공군에 많죠. 그죠? 터키의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의 지식인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 그죠?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왕창 잘리고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통계에는 안 나오죠. 그 이후로 터키가, 그죠? 매체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에르도안이, 그죠? 그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기업들한테 돈 왕창 꿨어. 해외에서. 하여튼 막 빚으로, 그죠? 경제를 막 키웠어요. 그리고, 그죠? 기업들한테 일자리 창출하고 막 푸시를 넣었어요. 그 바람에 기업들이, 그럼 우리 돈이 수익이 안 난다니까, 그죠? 돈 꾸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엄청 돈을 기업들이 꾸었어요. 그게 지금 4,600억 달러인데요. 터키 외환 보유고가 지금 700억 달러 밖에 안 돼요. 거기다 무역 적자가 해마다 400억 달러예요. 또, 그죠? 터키는 그 원유나 가스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예요. 지금 터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지금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15%고요. 실업률이 여전히 11%고요. 터키는 지금 이미 이제 뭐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환율이 6배로 오르면은 우리가 1달러에 1100 몇십 원 하는데, 그죠? 그게 한 6배 오르면 뭐 6,700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휘발유 값도 6배 오르겠죠, 그죠? 지금 휘발유 값이 1,600원대인데 9,600원 가면 견디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굴릴 수가 없죠. 그죠? 뭐 지금 발전도 지금 전기로 많이 하는데, 그죠? 지금 우리 쓰는 전기도 굉장히 비싸지겠죠. 이게 지금 터키는 지금 민생고에 지금 완전히 도탄에 빠진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에르도안이, 그죠? 괜찮다, 버틸 수 있다. 미국이 달러가 있지만 우리는
이슬람이 있다, 그죠? 종교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사람이 에르도안이에요. 그 사람 사주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954년 2월 26일 오후 16시 45분에, 4시니까, 그렇죠. 45분에 출생했어요. 사주를 바꿔보면요. 가보년, 병인월, 개축일, 개축일에다, 그죠? 경신시가 되네. 신시가 되네, 그죠? 오전이든가? 잠깐요. 오전이다. 오전 4시 45분입니다. 그래서 갑인시가 돼. 이 친구의 팔자를 보고, 그죠? 이 사람의 60년 사이클에 어떤 기준점을 찾아보면요. 이 친구가요. 2023년 개묘년인데요. 개묘년이 이 양반 운세가 바닥입니다. 93년이 입초였고요. 이 친구가 가장 인생에서 빛나던 때가, 그죠? 따지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이때가 자기 전성기였어요. 이때 총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죠? 2013년 되면 바닥 10년 전인데, 이때쯤인 뭐냐면 제가 운세로, 그죠? 절기를 대설이라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이제 슬슬 물러나는 때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13년에 가서, 그죠? 대통령 출마를 결심해갖고 2014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한마디로 포퓰리스트죠. 이슬람 막 그 정서를 막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기업들한테 돈을 꾸오도록 하고 일자리 늘리고 막 돌렸어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때쯤에 지가 그만둬야 될 사람이, 그죠? 이때부터 더 욕심을 내갖고 대통령이 된 게, 또 그걸 찍어준 터키 국민들, 유권자들이, 그죠? 다 함께 지금 뭐냐? 침몰하고 있는 거죠. 마시간 대통령이, 그죠? 나라의 정권을 갖다 잡아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터키가 지금 맛이 갔는데, 그죠? 그럼 왜 이런 대통령이 나오느냐? 그거는 터키의 국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터키가요, 어쨌거나, 그죠? 터키는 2001년에요. 금융위기가 왔던 나라입니다. 국군을 떠나서, 그죠? 그때 이제 한 뒤로 뭐 개혁도 했는데, 그죠? 지금 터키는 에르도안이 완전히 망쳐먹었어요. 요거요, 18년이 지나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2019년. 2019년 내년인데요. 저는 내년쯤엔 저는 에르도안 정권이 뭐 무너지거나 뭐 쫓겨나거나 뭐 에르도안이 뭐 사임하거나 아니면 뭐 병고가 생기거나, 그죠? 저는 터키가 지금부터, 그죠? 사실상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 터키가 딱 믿는 구석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시리아 내전 때문에요. 300만 명의 난민이 터키 내에 머물고 있어요. 터키가 지금 뭐 일종의 밥을 먹여주고 있는 거죠. 캠프를 설치해서. 유럽은 돈을 좀 대주고 있고요. 우리 외채도 많고 못 갚을 지경이지만, 만약에 너것들이 우리를 쪼르면은, 옥을 조이면은, 옥죄이면은, 우리 난민 포기하고 다 그냥 이스탄불 통해서 그냥 유럽으로 300만 명, 뭐 놔두면 다 유럽 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우리 그거 그냥 신경 안 쓴다? 300만 명 유럽에 들어가면요, 유럽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주로 좀 채권자들이 유럽 은행들이거든요. 유럽 은행들이 지금 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만약에 터키가 300만 명 풀어놓겠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유럽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터키 통화는 좀 급락하고 있는데, 흔히 뭐 국가 위기가 되면
그 IMF에다 부대식 금융을 신청하죠. 그죠? 근데 사실 그 IMF는요, 사실상 그 힘을 쥐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총재는 프랑스 여자지만은 미국이 사실상 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 IMF 구제금융을 반대하면은 유럽이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죠? 지금 이게 지금 뭐 잡아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뭐 4천억 달러를 몽창 떼일 수도 없고 그죠? 지금 유럽과 터키가 함께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바람에 최근에 주가도 내려오고 그죠? 제 말은 마시간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나라 말아먹는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